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다시 꿀팁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제시카 씨?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네, 출퇴근 시간에 동료들을 태워준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자, 오늘도 상담 사례 우리 제시카 씨가 읽어주시죠. 네. 노무사님, 저희 회사 공장이 지방에 있어요.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 공장이 있어 직원분들 출퇴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급적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출퇴근 버스 동선과는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도 별로 없는 곳에 사시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 팀 K 반장에게 법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서 본인이 출퇴근하는 김에 다른 동료를 태워다 준다고 생각하고 출퇴근을 같이 하시라고 조치했습니다. 물론 평소 본인 출퇴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소요되는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매월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문제는 수당 같은 건 지급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전을 도맡아 하는 K 직원분의 출퇴근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 K 직원의 출퇴근 운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1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이거 문제 없는 걸까요? 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사안인데, 자,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먼저 이 부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법률에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근로기준법 50조 이렇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1조에는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3항을 보시면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률만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법률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에 아울러 근로기준법 50조 3항을 함께 보시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또 실제 근로를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사례처럼 매일 회사의 지시를 받아 동료 직원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시켜주는 K 직원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닐까요? 아주 간단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자기가 출퇴근하는 경로보다 좀 더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자, 차량도 회사가 제공한 거고요. 네. 자, 시간이 늘어나고 고생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의 수당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요. 네. 제가 사례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유사한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태워주시다가 근로자분이 또 사망하신 산재 승인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사례인데 제가 한번 띄워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차량을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운전해서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켰던 바, 망인의 실제 업무 시간은 그와 같은 출퇴근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업무 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준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네. 직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카풀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용자가 지시한 건 전혀 없는데
근로자분들끼리 서로 왜 나 좀 태워달라 이렇게 해서 카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만약 이 사안이 그런 자발적인 그 카풀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이제 지휘나 감독, 쉽게 말하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오늘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근로시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네.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판단이 갈리는 것 같네요. 네. 자, 어떻게 오늘 또 내용도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 HR 꿀팁 시리즈 통해서 여러분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